자, 그래서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보통 나오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물화생류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씩 다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씩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역학 파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힘, 그 다음에 중력, 힘과 중력, 그 다음에 마찰력, 구력, 탄성력 이거 배웠었지. 이거 배우기 전에 먼저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 도대체 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아마 자세히 이렇게 배운 거는 처음일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줄게. 선생님 근데 어. 수학이랑 과학이랑 어. 그 섞어서 문제 내요 아니면 따로따로? 일단 면접 안에 같이 내는데 수학은 무조건 나올 텐데 과학은 과학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대. 그러면 한 문제 안에 수학 과학이 섞여 있어요? 아니야, 섞이진 않아. 수학 문제 따로 내고 그다음에 과학 문제 따로 내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볼게. 우리가 첫 번째 물리학에서 쓰는 물리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리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물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양이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물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양들 혹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양들이야. 이건 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측정 가능하다. 측정 가능한 양들. 우리 이런 것들은 물리량이라 해주고 이러한 물리량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길이. 예를 들면은 길이도 하나의 물리량이 있지. 그러니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은 있을 거야. 뭐 센티미터, 그다음에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다 길이의 단위인 것이고, 그다음에 질량. 질량의 정의로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라고 보통 정의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배워. 그다음에 시간. 시간이란 것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힘. 그 다음에 속력, 속도, 가속도,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우리한테 조금 중요하거나 좀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힘,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물리량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정확히 해야지만이 되는 물리량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아마 다음 시간 할 것 같고 오늘은 적어도 힘이랑 가속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 두 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물리량들을 구분 지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길이, 질량, 시간, 힘, 속력, 속도, 가속도,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구분법. 첫 번째, 스칼라. 스칼라량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벡터량. 두 가지가 있어. 두 개가 무슨 차이냐면은 일단 스칼라는 어떤 물리량 중에서도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들이야. 크기만. 얘는 크기만. 반면에 벡터량은 어떤 양이다 보니까 크기는 항상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방향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 방향.
그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이거 두 개를? 내가 분필을 가져올 테니까 그 사이에 너가 한번 분류해 봐. 뭐가 스칼라이고 뭐가 벡터인지. 자, 물어볼게. 일단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있을까? 일단 길이는 스칼라일까? 아닐까? 길이랑 예. 질량이랑 응. 풍력. 응. 끝? 이게 전화 얘기해줄게. 일단은 그 어떤 이 물리량이 크기에 관한 정보만 담겨 있는 물리량들이 누가 있냐면은 일단 난 스칼라 자 이렇게 표기할게. 길이도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스칼라고. 시간은 뭐라 해야 될까 좀 의문이 들 수 있지. 시간이란 게 방향이 있니? 쓰고. 자, 우리 뒤집어서 가는 시간은 있었어? 다르지 않아. 항상 시간은 앞으로만 가고 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도 스칼라 단위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도 스칼라야. 방향 없어.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에너지도 스칼라예요. 근데 에너지가 음. 출입한다고 하는 게 반영이 아니에요? 출입은 중요한 되게 정말 중요한 지문인데 딱 그 얘기 하려 했었거든. 출입은 방향이 아니야.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봐봐. 이 방향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 오른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이 출입이라는 이거 너 만약에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 입금 나갔어. 출금. 우리 이거를 내가 돈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니? 그러지 않지.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개념, 출입의 개념은 절대 방향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야. 물리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 아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질문을 가볼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물리량들, 우리가 물리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양들이 몇 가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지. 스칼라랑 벡터랑 크기, 그 다음에 크기 방향을 가진 벡터랑 이렇게 구분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 왜 했을까? 이거 굳이 얘를 왜 할까? 왜 굳이 구분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겠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왜 구분하니? 구분 이유가 있어. 혹시 내가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 왜 구분하는지 혹시 감은 되니? 힌트를 잠깐만 힌트를 근데 운동을 할 때 음. 방향에 따라서 음. 계산하는 게 다르고. 오. 일단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뭔가 운동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다르다. 맞는 말이거든? 이거를 물리 혹은 수학적으로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하냐? 연산 규칙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줘. 연산 규칙이 달라요. 구분해주는 이유는 무슨 소리고? 라고 하면은 하나 예시 들어볼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kg였는데 치킨을 2kg치 먹었대. 혼자서 2kg치의 뭐 음식을 먹은 거야. 싸지도 않고.
그럼 몇 킬로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문제에서 몇 킬로야 그러면? 62. 아니 50이야? 아니 52겠지? 는 50이야. 이게 뭐야? 이게 스칼라에서 연산 방식인 거야.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지. 문제는 이 벡터가 문제인, 벡터가 좀 어렵거든. 벡터가 문제인 건데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예시가 있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한대.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건데 얼마나 가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얘한테 3N도 가할 거고 4N도 가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해 준 거야. 나는 이 물체에게 3N과 4N을 각각 가해본다 라고 했던 거야. 가해본다. 그럼 는 뭘까라는 거야. 그래서 는 각각 3N, 4N을 가했을 때 과연 정답은 뭐가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여러 가지가 가능해. 첫 번째 정답은 7N도 가능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회계 쓰겠지.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은 혹시 뭐도 가능한 짐작이 되니? 그렇지. 1도 가능해.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어? 마이너스도 가능하지. 좋은 거지. 마이너스, 그것도 맞아. 마이너스도 가능하겠지. 또 뭐도 가능해? 우리가 만약에 힘을 봐봐. 이건 수학을 배워서 알 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을 여기 오른쪽으로 3N 가하고 정확히 직각으로 위 방향으로 4N 가하면 사실상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야. 직각으로 한쪽 3, 한쪽 4인 거야. 그럼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양쪽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니? 사실상 힘을 이 방향으로 받게 되거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5지. 5도 가능해요, 사실은. 자, 다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스칼라는 계산이 되게 간단한 반면에 벡터 같은 경우 이 벡터량을 가진 이런 물리량들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는 애초에 연산 규칙이 달라서 그래. 왜 7, 1, 5인지는 일단 5는 보여줬고 저 물체가요. 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짝대. 이거 이게 물체고 내가 위 방향으로 4 오른쪽 방향으로 3 힘을 주면은 사실상 얘는 여기 이 방향으로 5만큼의 사실상 힘을 받게 된다. 나중에 이거는 물리학 때 배워. 정확히 이런 그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올라가 되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뭐 7은 왜 가능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7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3, 4를 주면은 7이 가능하고 1이 가능한 케이스는 뭐 오른쪽으로 4, 왼쪽으로 3 주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 내가 힘을 주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즉 벡터량은 우리가 벡터량을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게 중요하다?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결론 벡터량에 대해서는 다시 써볼게.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결국 우리가 벡터량 같은 경우에는 방향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방향 관계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저희 끝나고 나셔서 여기 에어컨 끄는 데가 혹시 아시나요? 진짜 모르고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방이 있거든요. 이게 바꾸면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12시 12시입니다. 12시에 끝날 텐데 네. 계시나요? 혹시 다 안 아니, 계시나요? 제 아침 수업이라서 네, 가시죠. 네. 그럼 제가 할 게 있을까요? 그 문만 닫아 잠궈 주시면 되는데 네. 잠그는 건 혹시 그냥 저희
아 이렇게 내리면 내리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앞에 터치만 하면 알아서 다시. 이해했습니다. 네네. 불은 다 잘 끄고 하면 네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까지 뭐 별로 문제 없겠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운동의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운동의 표현. 이제부터는 일단 잠깐 지금 거의 55분이니까 잠깐 조금 쉬었다가 운동의 표현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수업 다시 해볼게.